네, 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는 27일에 개막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말 할인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날이죠. 블랙 그렇죠. 프라이데이. 이게 미국의 최대의 쇼핑 찬스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도 이제는 뭐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네. 이제 흑수고대하는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떤 행사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같은 경우는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이에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서로 선물하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기간으로 알려져 있죠. 네네. 이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이니까 금요일이겠죠. 이때 세계 최대 쇼핑 세일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광군제, 중국 광군제가 있었긴 하지만 원조격이 바로 미국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검은 일요일,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뜯어보면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 장부 같은 거를 수기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펜으로 쓸 때 적자를 기록할 경우에는 이 빨간색 펜으로 글씨를 쓰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치면서 흑자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 레드 잉크에서 블랙 잉크로 이렇게 갈아서 쓴다라는 뜻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의미의 블랙이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이 매출이 늘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할인율을 높여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죠. 바로 연말쯤 되면은 이게 재고가 많이 스탁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많이 재고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고를 관리하는 이 물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재고를 처분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업에게는 상당한 이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물품 하나만 구매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물품을 구매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또 이왕이면 쌀 때 많이 사자 이렇게 좀 과소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연중에서 가장 할인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90%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까 공짜로는 안 되고요. 상당히 할인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근래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품을 미국에서 사들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요즘 해외 직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금융사들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카드사 중심으로는 10% 캐시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배송비 쿠폰을 준다든지 그리고 더 좋은 게 환율이 매일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상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관련된 그런 상품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 역시 이 해외 직구 블랙 프라이데이를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행사가 최근에 열렸었는데 연말 특수를 노리고 유통업체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우리 역시 연말에 이제 말씀처럼 특별 할인 행사를 벌이는데 이게 K-세일데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네, 다음 주입니다.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한 26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한 백화점이 서울 코엑스의 전시관을 아예 빌려다가 출장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세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출장 세일 이야기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에 소비 특수를 좀 누리고자 유통업체들도 매출 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한번 끌어모으겠다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K-세일데이 때에는 이 대형마트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외곽으로 나가면 아울렛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이 예. 많은 그런 아울렛에서도 할인율을 대폭 높여서 소비자들을 유치하고자 이 투파를 걷어붙였다라는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수가 있죠. 바로 할인율 그리고 품목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창고형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국토도 좁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유통업계 체제가 이 소매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좀 큰 창고형 매장이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아울렛 등등이 좀 많이 생기면서 이런 창고형 이 매매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연말 세일이 11월 중순에서 12월 넘어가는 뭐 감사 세일, 송년 세일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일종의 좀 당겨서 하는 취지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예. 이 품목이라든지 할인율이 얼마나 될지 이 행사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겹쳐서 백화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에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히는 것이 바로 이제 해외 직구를 이번 기회에 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 중에 사놓고 이게 교환하거나 물품 뭐 환불 같은 게 이런 게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소비자분들이 이게 불만이 많다 보면 요즘은 소비자단체에 전화를 해서 이제 많은 걸 물어보고 그러시고 계시는데요. 이 소비자 상담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한테 단순히 이 제품을 취소했을 뿐인데 위약금이라든지 배상금을 울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때문에 소비자들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 소비자 상담 건수 저희가 지금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네.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이후로 해외 구매 피해 상담 건수 이게 지금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네. 2013년에 1,500건 정도 그리고 지난해 2,700건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3,400여 건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2배에 달하는 건수가 지금 6개월 상반기에만 이제 접수된 건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피해의 81%가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해외 직구와 관련된 예.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구매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물품이 네. 좋다고 너무 또 급하게 그렇죠. 구매하지 마시고 네네네.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네. 유의해야 할 점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무작정 해외 직구 우리가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있어야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일부 품목에서는 이런 그 번호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이 포털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환불이 좀 어렵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7일 이내에 이렇게 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그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 보시고 네. 구매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단순히 이 물품이 마음에 안 든다. 단순 변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단순 변심으로 좀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배송료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따져야 되고 그리고 환불을 받을 때 좀 더 잘 환불을 받으려면 현금보다도 신용카드가 아무래도 결제회사를 통해서 거쳐서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돌려받기도 쉽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도 52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에 있는 그 지역마다 배송 관련한 법률이 또 다 다르대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무게에 따라서 매기는 요금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잘 비교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해외 직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대중들에게 좀 했었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유명한 곳, 이름난 곳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그 환불이라든지 뭐 배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더 쉽겠다. 그러니까 좀 물론 작은 업체들도 좋은 곳이 많지만은 불안감을 좀
상쇄하려면 그렇죠? 떨치시려면 그런 예.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배송을 받았을 때 박스 표면이 좀 찌그러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파손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TV라든지 가전 같은 경우에는 좀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박스를 개봉을 할 때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남겨놓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좀 저희가 자막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1372번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고 전화입니다. 이곳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꼼꼼히 살피셔서 현명한 좀 소비를 그렇습니다.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